안녕하세요, 한상기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는 아우디 Q8입니다. 요즘에는 SUV의 수요가 점점 증가하고 있고 여기에는 프리미엄 브랜드의 SUV도 포함이 됩니다. SUV도 틈새를 겨냥한 쿠페 스타일의 모델이 여러 차종 출시가 되고 있습니다. BMW X6나 GLE 쿠페 등이 그 예인데 최근에는 카이엔 쿠페도 있죠. 아우디의 Q8도 이 시장을 겨냥을 해서 기획이 된 모델입니다. Q8은 아우디 SUV 라인업의 기함이고 플랫폼은 카이엔, 벤테이가, 투아렉 등과 함께 MLB 에버를 공유를 합니다. 국내에는 45TDI와 50TDI 두 가지 모델이 출시가 됐고요. 차후 가솔린도 출시가 될 예정입니다. 얼굴은 한마디로 존재감 있는 디자인이고 이 차의 가장 큰 장점이기도 합니다. Q8은 처음 봤을 때도 눈에 확 들어오는 디자인이었는데 동급에서 가장 멋있는 디자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Q8은 아우디의 디자인 헤드가 바뀌고 나서 나온 첫 번째 SUV입니다. 그래서 새 얼굴이 적용이 됐고 아우디의 라인업에서도 가장 돋보이는 디자인이었죠. Q8에 적용된 이 새 얼굴은 Q7과 Q3에도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릴은 기존보다 면적이 커지기도 했지만 그 형상도 팔각형이라서 기존에 비하면 그 세부적인 디자인도 좀 많이 달라졌습니다. Q8은 옵션으로 레이저 헤드램프도 고를 수가 있는데 국내에는 HD 매트릭스 LED가 적용이 되고요. 여기에는 순차적으로 점등이 되는 방향지시 등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차체 사이즈는 베이스 모델인 Q7과 거의 비슷합니다. 전장은 조금 짧고요. 전폭은 더 넓어요. 반면에 전고는 더 낮고요. 따라서 Q7 대비 좀 더 낮고 넓은 실루엣이 됐습니다. 이 Q8은 경쟁 모델과 비교해서 차체 사이즈가 좀 큰 편에 속합니다. 예를 들어서 GLE 쿠페나 X6와 비교해보면 전장이나 휠 베이스는 더 길어요. 반면에 전폭은 이 모델 중에서는 가장 좁고요. 그리고 카이엔 쿠페와 비교해도 전반적인 사이즈가 다 큽니다. 측면의 캐릭터 라인도 특징 중에 하나인데 이거는 1980년대의 그 콰트로 엘리카에서 영감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쿠페 스타일답게 측면 유리의 면적은 좀 작은 편이고요. 45와 50TDI는 그 측면에서 봤을 때의 그 느낌도 좀 달라요. 왜냐하면은 타이어 평평비가 좀 더 낮아서 그런지 이 50TDI가 45보다 좀 더 스포티합니다. 옆모습이. 이 후면은 양쪽으로 쭉 이어진 테일램프 디자인 또는 그 트렁크의 수평적인 라인 때문에 실제보다 전폭이 더 넓어 보이는 디자인입니다. 그리고 테일램프에도 순차적으로 점등이 되는 방향지시 등이 적용이 됐고요. 요즘에 많은 유럽차들처럼 머플러는 장식입니다. 이 머플러 장식이 그 면적이 꽤 넓어갖고 멀리서 보면은 그 양쪽으로 그 대구경 머플러가 있는 것 같이 보여요. 그런데 가까이서 보면은 플라스틱으로 막혀 있고요. 확실히 상위 모델이어서 그런지 이 소재도 좀 더 좋습니다. Q8은 문 4개 모두 손잡이에 키리스 센서가 달려 있고요. 소프트 클로징도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바닥을 비추는 어프로치 램프는 다른 아우디들처럼 브랜드 로고인데 굉장히 밝고 선명합니다. 타이어는 컨티넨탈의 프리미엄 컨택트 6, 사이즈는 275에 50R20입니다. 이 타이어는 그 50 시리즈 중에서도 유난히 좀 사이드월이 좀 높아 보이네요. 50TDI는 한국 타이어의 벤투스 S1 에보3 SUV, 사이즈는 285에 45R21입니다. 그러니까 45TDI보다 휠 타이어가 한 사이즈가 크죠. 결정적으로 45TDI보다 이 휠 디자인이 훨씬 멋있네요. 예, 실내의 디자인은 다른 아우디 승용차와 동일합니다. 같은 디자인 테마를 쓰고 있고요. 특히 계기판부터 저 반대편까지 일자로 쭉 이어지는 이 수평적인 그 송풍구 라인이 그 실내 폭을 더 넓게 보이게 하는 것 같아요. 저 송풍구 사이는 막혀 있지만 다른 차들에 비하면은 그 실제 송풍구의 그 폭이 꽤 넓습니다. 그리고 확실히 SUV 라인업의 기함에서 그런지 최근에 탔던 아우디 차들에 비하면은 그 내장재가 전반적으로 좋습니다. 그러니까 도어 트림, 시트 가죽까지 내장재가 전반적으로 좀 부드러워요. 45와 50TDI는 실내 장식이 조금 다른데 이 45TDI 같은 경우에는 대시보드와 도어 트림에 그 알루미늄 장식이 쓰였어요. 반면에 모니터 양쪽의 대시보드와 센터 패시아 쪽에는 하이그로시가 좀 집중적으로 쓰였어요. 전체적으로 보면은 하이그로시의 그 양이 그렇게 많은 것 같지는 않은데 눈에 가장 잘 띄는 그 모니터 주변에 좀 많아서 하이그로시가 좀 많다고 느끼는 것 같아요. 이 차가 최근에 나왔고 차 급을 생각을 하면은 그 모니터의 사이즈가 좀 아쉬울 수 있습니다. 다른 아우디 승용차와 그 사이즈는 동일해요. 그리고 모니터의 화질도 딱히 좋다는 느낌은 없고요. 안쪽에 있는 인터페이스는 다른 아우디와 동일합니다. 지금이 홈 화면이고요. 여기서 주요 메뉴로 접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아우디처럼 이 차 역시도 터치는 터치인데 이렇게 눌러야 돼요, 직접적으로. 그러니까 약간 그 물리 버튼의 느낌을 가미를 한 것 같아요, 터치 스크린에. 주요 메뉴는 차량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여기서 차량과 관련된 그 메뉴를 여기서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아우디 드라이브 셀렉트의 경우에는 그 드라이브 모드인데 이거는 모니터로 접근을 해도 되지만 그 밑에 쪽에 있는 버튼을 눌러서 한 번에 이 화면으로 이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오프로드와 승차감, 자동, 다이내믹을 설정을 할 수가 있고요. 개별 설정으로 들어가면은 주행과 서스펜션, 스티어링을 각각 3단계, 2단계로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서스펜션 같은 경우에도 그 댐핑을 승차감과 균형, 스포츠 세 가지로 선택을 할 수가 있죠. 시트로 들어가면은 여기서 그 통풍 균형이라고 나오잖아요.
요거를 움직여서 이렇게 그림이 변하죠. 그러니까 통풍 나오는 그 정도를 등받이와 쿠션 이렇게 배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공조양치 화면이고요. 열선 스티어링은 그 물리 버튼이 아니라 요 메뉴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를 누르면은 방향제와 발밑 온도가 나오는데, 이 발밑 온도의 경우에도 이렇게 운전석과 조수석의 그 온도를 여기서 이렇게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방향제도 있고요. 방향제 선택도 겨울과 여름, 강도도 은은함과 약중강, 이렇게 4가지가 있네요. 조명 및 시야에서 실내등으로 들어가면은 무드 조명 메뉴가 나옵니다. 다른 아우디처럼 이 차 역시도 그 무드 조명의 그 적용 범위가 꽤 넓습니다. 그리고 빛이 좀 밝아요. 그래서 가장 밝게 했을 경우에 빨간색이나 파란색은 좀 빛이 강할 수 있죠. 물론 이거는 밝기를 낮추면 됩니다. 무드 조명의 색상은 컨투어와 메리타임, 솔라, 임펄스, 비전, 카리브해 등이 있고요. 여기 밑에 있는 개별 설정으로 들어가면은 표면과 라인 등 2개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색깔을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이 발밑은 말 그대로 그 발치 쪽에 있는 조명 유무를 설정을 하는 거죠. 여기 색상 같은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좀 더 세분화가 돼 있어요. 그리고 라인 등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아우디 시승기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차 역시도 저 대시보드에 있는 콰트로 배지에도 조명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조명을 가장 밝게 했을 경우엔 실내가 야간에 꽤 밝아요. 운전자 지원 시스템은 ADS 메뉴인데, 여기서 최대를 누르면은 지금 이 차가 갖고 있는 그 ADS가 다 메뉴가 나오죠. 근데 그 차로 유지 잡는 그런 기능은 없어요. 지금은 어라운드 뷰 화면이고요. 기본 2분할입니다. 오른쪽이 위에서 내려다보는 탑뷰고요. 여기서 이걸 클릭을 해서 이렇게 앵글을 달리해서 볼 수가 있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제공되는 앵글이 꽤 많아요. 그리고 이 3D 버튼을 누르면은 이렇게 회전을 시켜서 사방을 다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설정으로 들어가면은 오른쪽 화면을 그래픽 또는 카메라 이렇게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이거는 후방 카메라 청소입니다. 그리고 전방 볼륨과 후방 볼륨도 각각 3단계로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서 뒤로 바꾸면은 약 시속 10km가 될 때까지 이 후방 카메라가 유지가 됩니다. 다른 차들에 비하면은 이 공조양치가 표시되는 패널의 그 면적이 굉장히 넓죠. 그러니까 다른 차들처럼 공조양치용 액정이라기보다는 듀얼 모니터 컨셉이죠. 모니터보다 이 아래쪽에 있는 액정의 면적이 더 커 보이고요. 따라서 그 공조양치 관련 메뉴나 그 상황이 눈에 잘 들어옵니다. 여기에 표시되는 공조양치의 정보 같은 경우에도 이걸 누르면 이렇게 크게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온도 조절은 이렇게 그냥 눌러서 바꿀 수도 있지만, 이렇게 빼서 이렇게 움직여서 할 수도 있어요. 스크롤해서. 그리고 여기를 클릭을 하면 한 번에 공조양치 메뉴로 이동을 하고요. 이 밑에 보시면 드라이브 셀렉트라고 있잖아요. 이걸 누르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 드라이브 모드 관련 메뉴가 나옵니다. 기어 셀렉터는 레어 방식인데 다른 차들에 비하면은 굉장히 좀 짧죠, 디자인이. 그리고 다른 전자식 기어 레버처럼 D 상태에서 차문을 열면은 주차 브레이크가 잠기고요. 브레이크에서 발을 떼면은 P 상태로 체결이 됩니다. 이 차는 컵홀더의 위치가 꽤 좋습니다. 기어레버 바로 옆에 있죠. 근데 컵홀더를 2개 다 사용했을 경우에 핸드폰을 둘 곳이 좀 이렇게 마땅치 않더라고요. 그래서 충전을 하지 않을 때는 핸드폰은 그냥 여기다 놓는 게 가장 적당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차 크기를 생각을 하면은 그 센터 콘솔 박스의 용량은 꽤 작죠. 여기는 딱 핸드폰 하나 놓는 그런 용도고요. 여기도 공간이 그렇게 크지 않죠. 무선 충전 패드는 요 안쪽에 있고요. 여기에는 USB 단자 2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암레스트는 슬라이딩도 가능한데, 이렇게 슬라이딩을 시키면은 그 높이도 약간 높아져요. 차 크기 대비해서 이 운전대의 크기도 좀 작게 느껴지고요. 다른 말로 하면은 좀 스포티하다고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육안으로 보기에 이 림이 좀 되게 얇아 보이는데, 실제로 만져보면은 성인 남성 기준으로 딱 적당한 사이즈입니다. 그리고 이 운전대는 조절도 모두 전동식이고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레버는 이 스티어링 칼럼 좌측에 있습니다. 계기판은 풀 디지털 타입이 적용이 됐습니다. 모니터보다 그 계기판의 화질이 좀 더 또렷하고요. 저기에 표시되는 정보나 그 폰트가 눈에 좀 잘 들어옵니다. 계기판 디자인은 클래식과 다이내믹, 스포츠 3가지로 바꿀 수가 있어요. 지금이 다이내믹이고요. 이게 스포츠, 이게 클래식입니다. 근데 이게 바꿀 때마다 이게 바꾸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는 약간 좀 귀찮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설정으로 들어가면은 여기에 표시되는 정보, 예를 들면 주행 효율이나 평균 속도, 주행 시간, 주행 거리, 날짜 등을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스포크에 있는 스크롤을 돌려서 이렇게 가운데에 표시되는 정보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건 지금 큰 메뉴고요. 보시는 것처럼 이 가운데 부분은 전체 그 내비게이션을 띄울 수도 있고요. 뷰를 누르면은 전체 화면으로 커지죠. 성인 남자가 앉아도 시트의 크기는 넉넉합니다. 특히 그 등판의 그 좌우 넓이가 더 넉넉한 것 같아요. 제가 앉았을 경우에
그 좌우의 그 폭이 좀 여유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방석의 길이가 충분합니다. 시트의 가죽은 눈으로 보는 것만큼 좀 부드러워요. 좀 쫀득한 그런 느낌이죠. 그리고 보통 유럽차들 시승할 때 그 시트 가죽이 그 늘어지는 또는 우는 현상을 많이 봤는데 이 차는 그렇진 않아요. 도어 트림은 여러 가지 색깔과 소재가 쓰였는데 저 중간 부분에 제공된 나파 가죽 때문에 그 도어 트림 또는 실내 앉았을 때의 그 고급스러움이 배가가 되는 것 같아요. 저 부분이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그리고 유리는 당연히 4개 모두 다 원터치고요. SUV로는 드물게 프레임레스 도어죠. 이 유리는 내려가는 방식이 조금 특이합니다. 문을 닫은 상태에서는 원터치로 끝까지 내려가는데 문을 연 상태에서 원터치를 누르면은 딱 요만큼만 남아요. 그리고 문을 닫은 상태에서 끝까지 내린 다음에 문을 열면은 다시 요만큼이 올라오고요. 다른 아우디처럼 스티어링 칼럼 왼쪽에 별도의 수납 공간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승용차만큼 저 용량이 크진 않습니다. 이 차의 성격을 보면은 차 크기 대비해서 2열의 거주성이 그렇게 썩 좋을 것 같진 않은데 실제로는 2열의 거주성이 꽤 좋습니다. 2열을 가장 뒤로 슬라이딩 시켰을 경우에 제가 앉으면은 무릎 공간이 주먹 3개 정도가 들어가요. 이거는 카이엔이나 GLE 등과 비슷하죠. 저 반대편 시트는 가장 앞쪽으로 슬라이딩 시킨 상태인데 저 상태에서도 주먹이 하나 정도는 들어가요. 등받이의 각도가 조절이 되긴 하는데 가장 뒤로 눕혀도 약간 좀 서 있는 그런 자세예요. 대체로 독일 차들의 2열 등받이가 좀 서 있는 편이죠. 그리고 2열인 것을 감안을 하면은 시트의 크기 자체가 넉넉합니다. 제가 앉아도 허벅지 뒤가 그렇게 허전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방석의 길이가 그렇게 짧지 않은 거죠. 그리고 제 기준으로 머리와 천장 사이에 주먹이 하나가 여유 있게 들어가니까 헤드룸도 여유가 있는 편이고요. 1열 시트를 가장 낮춰도 이 밑에 쪽의 공간은 좀 여유가 있어요. 좌우의 폭도 좀 여유가 있지만 그 상하의 공간도 그렇습니다. 이 차는 가운데 부분이 좀 많이 올라오기도 했지만 그 폭이 꽤 넓어요. 그래서 가운데 시트가 좀 작기도 하지만 아무래도 2열에 3명이 앉기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2열 승객을 위해서는 여기에 별도의 공조장치도 마련이 됩니다. 4조인 시스템이고요. 양쪽에 개별적으로 온도와 바람 세기를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2열도 프레임레스 도어고요. 이 유리가 지금 최대한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많이 남죠. 그리고 2열은 전동식 블라인드도 마련이 되는데 이 블라인드도 전동입니다. 일 1열만큼은 아니지만 2열에도 무드 조명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열인 것을 생각을 하면은 이 도어 포켓의 용량이 꽤 큰 편입니다. 그리고 요즘 신차로는 좀 보기 드물게 2열에 이렇게 잿더리도 마련이 되어 있죠. 암레스트는 면적이 꽤 넓고요. 좀 이렇게 단단하게 지지가 되는 편입니다. 그리고 컵홀더는 여기에 있죠. 이 차는 루프라인 때문에 그런지 파노라마 루프의 면적이 그렇게 큰 편은 아닙니다. 다른 차들에 비하면은 그 길이가 좀 짧죠. 트렁크는 개폐 모드 수동인데 닫는 거는 조금 달라요. 예를 들어서 이 키로는 닫을 수는 없어요. 반면에 도어 트림에 있는 버튼을 길게 누르면 닫힙니다. 트렁크의 기본 용량은 605리터고요. 2열 시트를 접으면 1755리터로 늘어납니다. 육안으로 보기에 트렁크 용량이 커 보이는데 실제 수치로 보면 차 크기 대비 그렇게 큰 편은 아닙니다. 2열 시트는 6대4로 분할 폴딩이 가능하고요. 이렇게 접으면 큰 용량이 생깁니다. Q8 정도 되면 트렁크 쪽에서 이렇게 전동으로 접을 수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 차는 그렇진 않아요. 그 2열 시트 밑에 있는 그 레버를 당겨야지 이렇게 접힙니다. 그리고 트렁크 바닥부터 2열 시트까지 완전히 평평하게 이어지는 편은 아니죠. 예, 주행은 50 TDI로 하겠습니다. 45와 50 모두 엔진 소음은 공회전 때 거의 비슷해요. 확실히 V6라서 엔진 소리가 좀 잔잔하게 들어오죠. 이 음색이 볼륨은 좀 낮은데 약간 이렇게 좀 넓게 퍼져서 실내로 들어오는 그런 느낌이고요. 공회전 때 이 진동 대책도 꽤 좋습니다. 에어컨 안 켰을 때는 분명히 진동이 전달은 되는데 그 중간에서 어디쯤에서 딱 억제를 잘 하고 있다 그런 느낌이죠. 반면에 에어컨을 1단을 키면은 그 운전대는 거의 비슷한데 시트, 요추, 등이 닿는 부분에 그 부분이 조금 떨어요. 그래서 공회전 때 정숙성은 굉장히 좋지만 그 에어컨 켰을 때 진동 대책은 이 차 급이나 가격을 생각을 하면은 약간 좀 미흡할 수 있죠. 참고로 45와 50은 와이퍼도 달라요. 이 50 TDI가 와이퍼가 더 좋은 거죠. 이 차의 파워트레인은 3리터 디젤 엔진과 8단 자동 변속기,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으로 조합이 됩니다. 제가 45에 바로 이어서 50을 타다 보니까 곧바로 좀 비교가 많이 되는데요. 가장 큰 차이점은 뭐 가속력도 있지만 그거보다는 좀 하체의 세팅 같아요. 45 TDI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저속에서 천천히 움직일 때도 차가 되게 부드럽거든요. 다른 말로 하면은 좀 많이 출렁거리죠. 그래서 완전 그 승차감 부드럽게 타는 그런 세팅인데 그거에 비하면은 이 50은 하체가 좀 더 단단해요. 그러니까 이 50의 승차감 그 모드가 45의 다이내믹과 거의 비슷하거나 오히려
이 50의 승차감이 조금 더 단단하거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게 호불호가 있겠지만 전반적인 뭐 승차감이라든가 주행 느낌으로 보면은 45보다는 이 50이 한결 나아요. 이 차는 전반적인 방음이 좋습니다. 특히 다른 거보다 그 하체 방음이 좋은 것 같아요. 21인치 휠 끼고도 이 정도의 그 노면 소음이면은 그 하체 방음을 굉장히 잘했다 갈 수가 있고요. 반면에 그 하체 대비해서 그 엔진 소리 또는 실내로 들어오는 그 엔진 사운드의 허용은 좀 이렇게 한편이고요. 근데 같은 도로를 달려보면은 50보다 45가 그 타이어 소음이 조금 더 적지 않나 뭐라는 생각도 있습니다. 물론 그게 타이어가 조금 더 작긴 하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전반적인 승차감은 50이 한결 낫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45TDI는 좀 사방으로 전반적인 롤이 좀 많은데 이 차는 그거보다는 그냥 적당한 롤,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수긍할 만한 그런 차체의 움직임이에요. 그리고 여기에는 그 시트도 좀 한몫을 하는 것 같아요. 그 45는 시트도 되게 부드럽거든요. 근데 이 차는 이 시트도 그 쿠션이 좀 탄탄한 편이에요. 근데 장단점이 있는 게 그 45의 TDI 그 시트가 좀 더 크기가 커요. 이 차는 이제 스포츠 시트라서 헤드레스트도 일체형이고 뭔가 좀 타이트하게 조이는 느낌이거든요. 다른 말로 하면은 이게 좀 작다고 느낄 수 있죠, 남성한테는. 이 두 차는 코너에서의 거동도 좀 차이가 많네요. 이 차가 그 동해랑 코너에서 훨씬 스포티해요. 그리고 평상시 그 감각처럼 코너에 좀 빨리 진입을 해도 그 차가 기우는 정도가 좀 훨씬 덜하고요. 특히 코너 정점에서 가속을 할 때 지금 승차감 모드거든요. 이때도 그 전자장비의 그 개입이 꽤 적극적이죠. 반면에 코너 돌 때 요즘 차로는 좀 보기 드물게 그 전자장비가 들어오잖아요. 그때 그 좀 소리가 있어요. 근데 좀 다른 차랑 약간 다른 게 약간 좀 씩 하는 그런 소리가 들려요. 그러니까 45와 50은 가속력뿐만 아니라 이런 그 서스펜션에서도 그 차이를 이렇게 확연하게 둔 것 같아요. 그러니까 45는 컴포트, 얘는 스포티. 45에 비하면 얘가 전반적으로 훨씬 스포티합니다. 가속력도 마찬가지고요. 가속력은 그 출력의 차이보다 그 동력 성능의 차이가 더 큰 것 같아요. 제 동영상 기준으로 하면은 45는 정지에서 200km까지의 그 가속 시간이 대략 한 44초 이런데 얘는 29초니까 차이가 좀 굉장히 많이 나죠. 그러니까 45와 50은 출력의 차이가 뭐 아주 그렇게 많이 나는 건 아니잖아요. 대략 한 50마력 정도 나는데 그거보다 그 가속력의 차이가 훨씬 큽니다. 그리고 정지에서 200km까지의 가속 시간은 요 차 기준으로 GV80 3.0과 거의 비슷하거나 얘가 좀 더 빨라요. 가속 그 시간 같이 딱 비교를 해보니까 190까지는 거의 비슷하게 가는데 190 넘어가면은 얘가 조금 더 빠르더라고요. 그리고 그 차만의 문제일 수 있는데 그 변속기의 그 작동 질감에서도 좀 차이가 나요. 분명 뭐 기어비도 같고 같은 변속기일 건데 45 같은 경우에는 그 차가 좀 튀더라고요, 저속에서. 특히 이제 주정차는 상황, 이제 PRND 왔다 갔다 할 때 그때 좀 자주 튀었거든요. 근데 이 차는 그거보다는 한결 그 작동이 매끄럽습니다. Q8은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가 기본입니다. 최근에 탔던 그 아우디의 그 가솔린 엔진들처럼 이 차 역시도 그 초반에 가속할 때 전기 모터가 힘을 좀 보태는데 가솔린과 달리 이 차는 저속에서 이제 출발할 때 그때 그 전기 모터의 소리가 거의 안 들려요. 이게 아마 디젤이어서 그런 것 같기도 한데 어쨌든 발진 가속을 할 때는 그런 그 전기 모터의 그 작동 소음 이런 게 또 거의 안 들립니다. 그리고 가솔린과 다르게 이 차는 코스팅 기능을 좀 더 지원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작동 범위가 대략 60에서 160km 사이인데 이 속도 사이에서 달리다가 가속 페달에서 발을 떼면은 조금 있다가 그 엔진 시동이 꺼져요. 정확한 건 아닌데 드라이브 모드가 효율에서 이 엔진 시동이 꺼지는 게 좀 더 자주 일어나는 것 같아요. 오르막과 내리막의 그 차이도 좀 있는 것 같고요. 어쨌든 달리다가 가속해서 발 떼면 시동이 꺼지잖아요. 그러면은 속도가 아주 천천히 줄어요. 그래서 불필요한 연료 소모를 최소화를 해주는 거죠. 이게 가솔린은 미국 사양이 들어오잖아요, 국내에. 근데 그게 미국은 그게 또 법으로 안 돼서 국내에 팔리는 그 가솔린 아우디는 이
코스팅 기능이 안 된다고 하네요. 그리고 보통 ISG로 엔진 시동이 꺼지는 조건은 차가 완전히 멈춰야 되잖아요. 물론 요즘에는 그거보다 조금 더 일찍 꺼지기도 하는데,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자료에 보면은 대략 속도가 22km? 그때부터 엔진 시동이 이제 꺼진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역시도 조금이라도 연비를 높이기 위한 그런 세팅이죠. ISG로 엔진 시동이 꺼질 때 그 디젤차 치고는 굉장히 흔들림 없이 싹 하고 꺼지거든요. 근데 켜질 때는 약간 좀 엉덩이 닿는 부분 시트 좌우로 저기 흔들림이 있어요. 근데 그게 이렇게 승차감을 이렇게 떨어뜨릴 정도는 아닙니다. 이 차는 가속할 때 보면은 실제보다 체감 가속이 좀 더 빠른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분명히 비교해 보면은 GV80이랑 가속력이 거의 비슷하잖아요, 190까지는. 근데 얘가 느끼는 게 더 빨라요. 그러니까 가속 페달 많이 안 밟아도 대부분의 디젤차가 그렇긴 하지만 좀 속도가 금방 붙는 그런 스타일이고요. 그리고 45와 비교하면은 고속 안정성도 이 차가 훨씬 좋습니다. 45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좀 출렁거리기도 하지만 좀 직진 안정성 자체가 약간 좀 불안했거든요. 근데 이 차는 그거보다는 훨씬 안정적이죠. 고속으로 주행 시 이 부분에서 바람 소리가 나는 건 비슷한데 그 위치는 조금 달라요. 이 차가 여기서 나는 그 바람 소리도 약간 좀 더 작은 것 같아요. 아무래도 프레임레스 도어는 이쪽에서 바람 소리가 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승용차든 SUV든 이 차 역시도 이쪽 부분, A필러 부분에서 좀 도드라지는 바람 소리가 나는데 50TDI가 조금 더 작습니다, 그 소리가. 그러니까 보통 프레임레스 도어는 멋진 스타일링을 얻는 대신 바람 소리도 같이 얻는 경우가 되게 많죠. 프레임레스 도어 중에서 최근 탄 차 중에 고속에 달릴 때 이렇게 도드라지게 바람 소리가 안 나는 차는 벤츠 CLA 밖에 없었어요. 차는 드라이브 모드를 다이내믹으로 바꾸면은 댐핑도 좀 단단해지는데, 이게 지금처럼 이렇게 고른 노면에서도 좀 차이가 있어요. 상하의 움직임이 한결 덜합니다. 따라서 방금처럼 같은 코너를 컴포트와 다이내믹으로 돌아보면은 다이내믹 쪽이 차의 기울어짐도 훨씬 덜하고 움직임 자체도 훨씬 더 스포티합니다. 특히 이 차가 무겁고 좀 큰 SUV인 것을 감안을 하면은 코너에서의 거동, 특히 앞머리가 돌아가는 게 굉장히 좀 기민해요. 그리고 50TDI의 경우에는 드라이브 모드가 하나 더 있어요. 여기 넘겨보면은 오프로드 밑에 올로드라고 있잖아요. 이 올로드는 오프로드보다 좀 덜 오프로드를 위한 그런 주행 모드라고 합니다. 그리고 정속 주행 연비는 45TDI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시속 90km에서는 대략 한 20km 내외 리터당 그 정도가 나오고요. 그러니까 차 무게나 출력 생각을 하면은 딱히 좋거나 나쁘지 않고 그냥 평균적인 수준 같아요. 그리고 110km에서는 대략 15에서 17 정도의 순간 연비가 나옵니다. 아무래도 디젤이긴 하지만 3리터고 차가 무겁다 보니까 고속에서의 정속 주행 연비도 그렇게 썩 인상적일 정도는 아니죠. 그리고 50TDI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출력이 좀 더 있다 보니까 그거보다는 조금 못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에 본의 아니게 45와 50TDI를 거의 하루 사이에 번갈아서 타봤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Q8은 50TDI가 훨씬 낫네요. 승차감이 기본적으로 더 좋아요. 45TDI는 상하의 움직임, 좌우의 롤도 많고 그래서 저는 오히려 승차감이 좀 떨어진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물론 아주 부드러운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걸 더 선호할 수도 있지만요. 그런데 이 50TDI는 그거보다는 좀 더 차체의 움직임이 좀 절제돼 있고 전반적인 승차감도 좋습니다. 서스펜션의 댐핑 조절 폭도 이 50TDI가 더 큰 것 같기도 해요. 물론 이 50이 가격은 좀 더 비싸죠. 좀이 아니라 약 1000만원 정도 비싼데 그 정도의 가격 차이는 한다고 생각을 해요. 승차감이나 다른 걸 보면은 이게 장단점도 좀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저 대시보드의 장식 있잖아요. 저게 4호가 좀 더 눈에 띄고, 특히 도어 트림에 적용된 이 소재 같은 경우에는 소재 자체는 같은데 4호가 좀 밝은 색이어서 좀 더 고급스러워 보일 수도 있어요, 시각적으로는. 그리고 제 기준에서 시트는 45TDI가 더 편해요. 45가 시트의 좀 크기가 좀 더 넉넉하거든요. 이 차도 작은 건 아닌데 좀 서포트를 좀 강조하는 그런 디자인이다 보니까 성인 남자에게는 좀 작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운전대도 좀 다릅니다. 45에 비하면은 이 운전대가 보기에도 되게 스포티하죠. 이 중간 부분에 펀칭이 되게 깊게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손에 잡히는 감각도 괜찮지만 눈으로 봤을 때 더 시각적으로 스포티하죠.
근데 이 림에 적용된 이 소재 있잖아요. 이거는 이 50이 또 다 단단해요. 되게 단단해요. 45는 되게 부들부들한데 가죽이, 이 차는 좀 되게 단단해서 이것도 좀 호불호가 갈릴 수는 있겠죠. Q8의 가장 큰 장점은 외장 디자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Q8은 그 베이징 모터쇼에서 바로 이 색깔을 처음 봤는데 그때도 굉장히 멋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딱 단연 눈에 들어올 정도로 그 외장 디자인이 되게 멋있었는데 국내에서 봐도 멋있네요. 그래서 외장 디자인이 이 차의 가장 큰 경쟁력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Q7의 대략 쿠페 형태 그런 컨셉의 차인데도 불구하고 그 2열 공간도 넉넉하게 뽑았고요. 외장 디자인이 가장 큰 장점인데 이 내장 디자인은 가장 큰 단점 같아요. 그러니까 이 차가 기본이 1억이 넘잖아요. 그 1억이 넘는 차의 실내라고 하기에는 뭔가 좀 아쉬운 부분이 좀 여기저기 있죠. 기본적으로 이거보다 가격이 낮은 아우디와 내장 디자인이 동일하기 때문에 소재는 더 좋지만 그런 면에서 좀 아쉬울 수 있겠습니다. 국내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편의 장비는 거의 다 들어가 있는데 이 차는 지금 차로 유지가 없어요. 이게 그 차로 유지 관련 그 법률이 바뀌면서 새 프로그래밍을 독일에 맡겼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이 20년식에는 Q8에는 안 들어가고요. 2021년식에는 들어간다고 합니다. 어쨌든 1억이 넘는 차에 이 차로 유지가 없으니까 이것도 좀 되게 아쉬울 수 있겠죠. 진동 대책은 가격을 생각을 하면은 조금 미흡한 편이고요. 이 차도 좀 이런 노면은 괜찮은데 약간 좀 울퉁불퉁한 노면에 가면은 한 B필러? C필러? 이런 쪽에서 약간 좀 이렇게 삐걱삐걱 하는 소리는 들려요. 다른 아우디 폭스바겐처럼 ACC로 가다서다 하는 상황 있잖아요. 그럴 때 이 스티어링 칼럼 쪽에서 그 릴레이 떨어지는 것 같은 소리, 틱틱 소리 있잖아요. 그 소리도 들립니다. 이 차는 대략 한 70, 80에서도 그 소리가 좀 들려요. 이쪽에서. 예, 어쨌든 이 차는 고급 SUV라는 포지션 또는 가격에 맞게 그 전반적인 방음이 좋아서 좀 조용한 디젤 SUV를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좋은 선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 이로써 아우디 Q8의 시승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